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금요일 거래 끝났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동시에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오늘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이제 기술주와 다우 지수의 괴리 현상이 더욱더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S&P 500 지수는 약보와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약 0.04% 하락한 수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12% 올랐고요. 이번 주 거래 17,688선에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에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이번 주 내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이번 한 주 동안 3.2% 급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 오늘 하루만 보면 약간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1.6%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기술통신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좁은 규모의 강한 랠리가 펼쳐졌었는데요. 오늘도 여실하게 이런 최근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기술통신 섹터만 유의미한 섹터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정보기술 섹터가 6%가량 랠리를 했고요. 반면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미 연준 FOMC보다도 더욱더 주목받은 게 지금 물가 지표입니다. 주 중에 발표됐었던 CPI와 PPI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지난 5월에는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조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인데요. 미국 수입 물가 상승률 급속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수입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4일까지만 해도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9%대 상승을 했었는데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5월에 수출 물가 역시 전월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CPI 그리고 PPI와 유사하게 수입 물가에도 휘발유 가격 하락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 수입 물가 하락을 촉발시켰다라고 미국 노동부 측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다소 매파적이었던 점도표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표 그리고 실업 지표 등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고한 한 해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무르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구석이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의 이런 기대 속에서 연준 관련 인사들은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신중한 흐름을 보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요.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발언에 나섰습니다. 굴스비 총재, 최근 인플레이션,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thrilled by, 너무 이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연준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본 수치는 이제 베리 굿이지만 올해 안에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봐야 한다라고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곧 은퇴하는 인물이죠. 클리브랜드의 연은 총재인 메스터 총재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연준은 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5월 인플레가 물론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지만 중앙은행은 그것이 좀 더 길게 지속되는지를 보고 나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성명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지속 가능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뜻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메스터 총재는 우리가 2%라는 숫자를 볼 때까지 계속 현행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도 시사를 했는데요. 인플레가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언급도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 단연 화제의 종목이죠. 애플의 주가는 오늘 살짝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0.8% 하락하면서 212달러대에 이번 주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애플의 주가는 이번 한 주 동안 무려 8%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200달러 돌파하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고요. 이제 또 시총 부분에서도 다시 시총 1위를 되찾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애플 주가 오늘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애플의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골든크로스라고 하면 이 선을 이제 넘어서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강세 탄력을 받는 선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과매수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차트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좀 장기적인 시계로 봤을 때 애플의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음을 골든크로스가 시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오늘 증시의 주인공이었던 종목입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한 종목이죠. 이 포토샵 등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어도비 회사의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오늘 15%가량 급등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이후 가장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AI의 수혜주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편집기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인공지능 랠리가 종목별로 이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제일 처음 스타트는 엔비디아가 끊었죠. 그 이후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인공지능 테마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이번 주에 주가가 무려 23% 정도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브로드컴도 AI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계속해서 이 AI에 따른 파도 타기와 같은 주가 상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도비까지 이런 주가 급등세가 확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AI 칩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엔비디아 외에 다른 회사로도 AI 훈풍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기술주를 지지하고 있고 또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치를 경신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외에 넷플릭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2.5%가량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찍었고요. 엔비디아 역시 1.75% 상승하면서 52주 최고가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이제 뉴스 하나 있었는데요. AI 툴인 윈도우 리콜의 출시를 지연시킨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툴은 컴퓨터 사용을 추적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접목한 부분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서 출시가 지연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 주식 오늘 또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가장 유명한 기술주 ETF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XLK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6월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6월 리밸런싱에서 XLK의 편입 종목이 좀 크게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XLK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2%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이 펀드에서는 5.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점이죠. 물론 이번 주에 애플이 다시 힘을 내주면서 오늘 시가총액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3위이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순위로 가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S&P 다우존스 지수 측에서 보는 이제 이동평균 시총이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설 경우 엔비디아의 XLK 편입 비중이 22%대까지 급증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전문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펀드에서 이렇게 엔비디아의 비중을 기존 5.9에서 22%까지 높이면 엔비디아 주식을 무려 100억 달러 이상 매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나올 경우 상당히 엔비디아 주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팩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XLK 같은 경우는 운용 규모가 이제 700억 달러 되는 이제 기술주 ETF, 주요 ETF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펀드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미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7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값은 살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 값이 3.1%로 예비 집계가 됐는데요. 전월치 대비 살짝 상승했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 1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3.3%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S&P 500 지수는 5,400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너와 루저가 갈리는 이제 AI 수혜주 또 AI 수혜주 그리고 좀 여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종목들로 약간의 괴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랠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미국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외에 많은 PMI 지표 등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볼 수 있는 많은 경제 지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